안녕하세요.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남은 후반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보통 은퇴 후에 닥쳐올지도 모를 세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대략 30년 정도의 인생 여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아주 홀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퇴직 후에 노후 계획을 잘 세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분이라면 일단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정도 아니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은행에서 퇴직한 분들은 그나마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분들은 건강만 유의한다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직 가계부채가 남아있고 자녀가 아직 학업 중에 있으며 아직 경제적으로 노후 대책을 전혀 준비해 놓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강만 양호하고 눈만 낮춘다면 아직은 재취업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왕년의 나를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체면이나 허례허식, 남의 눈치, 보수적인 사고 등 이런 것들은 유교 문화에서 나온 뿌리 깊은 인습의 산물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멀쩡한 직장, 퇴사하고 배달을 하는 것 주위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속박받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좋으니 자유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으며 여러분도 나이가 드셨으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일할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야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제2의 자기 개발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평생현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돈, 건강, 외로움이라는 퇴직 후의 3대 고충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신다거나 나머지 인생의 업으로서 자신만의 가벼운 일을 갖는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그래야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낮에 늘 떨어져 지내다 퇴직 후 남자가 늘 집에 있으니 여자 입장에선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겠습니까? 모 프로그램에서 퇴직한 남자가 집에서 빈둥빈둥 대는 것을 비유해 삼식이니 바둑이니 하는 말을 듣고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하루 세끼 밥 달라고 하니깐 삼식이라 하고 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 아내가 어디를 가던 따라 가려고 한다고 해서 바둑이라고 한다네요. 반은 농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내분들도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옆에 계신 남편은 여지껏 가족을 건사하느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왔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너무 심한 눈치는 주지 마세요. 단지 남편이 의욕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히 평생의 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수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 금슬도 다시 원만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는 어찌됐건 아침에 일어나 나갈 곳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후 자금을 아직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재정적 안정성은 퇴직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현재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또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재정 상담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로서의 일을 통해 수입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만일 디지털에 익숙하다면 자기가 해왔던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1인 지식 컨텐츠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요즘의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일을 찾는다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언급했듯이 눈을 낮춘다면 또한 건강하다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 많으니 늘 인터넷이나 언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지 않거나 반드시 집에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처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60세 전후로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부러라도 차를 운행하지 않고 웬만한 거리는 걷는 게 건강에 좋을 것으로 봅니다. 세금 보험료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걸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생각됩니다.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 굳이 퇴직을 한 후에는 생각만큼 승용차를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수입이 있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과거에 비해 수입이 현저히 줄었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퇴직 후에도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퇴직 후에는 돈만이 중요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생활의 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나마 모아둔 노후 자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건강한 신체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최고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집 이외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주택연금이라도 들어 생활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홀로 된 여자분들은 연세가 있어도 밥도 잘해 먹고 정갈한 반면 남자분들은 그렇지를 못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 주어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많이 걷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체 근력 운동, 계단 오르내리기, 스트레칭 등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채소 위주의 발효 음식과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가능한 한 소식을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무언가를 늘 배우려 한다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디지털 기구 사용법을 배운다거나 하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정적인 것 말고 몸을 쉼없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후반부 인생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걱정거리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원만한지 남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싱글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강도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신 외에는 처자식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레도록 일했던 곳을 떠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으니 상실감이나 무력감, 허탈감 정도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긋지긋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는 분도 더러 제 주위엔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외로움의 강도는 더 깊어지리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별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인간인 이상 어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퇴 노인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럴 경우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동호회에 가입한다거나 친구나 자식과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소일거리나 취미 생활을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첫째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주위에 보니 이것만큼 확실하고 영구적인 치료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굳이 필요 없고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동거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위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연령과 취향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어떤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TV에 오르내리는 이상한 종교 말고 가장 대중적인 종교를 가져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로움까지도 치유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머지 인생을 충만하게 살 것이면 퇴 후에 세 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공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건강해졌으면 합니다.